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늘 마음 한편에 아릿하게 남는 건 사람 사이의 거리와 그 거리를 좁히려고 애썼던 기억입니다. 특히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때 혹은 저 또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때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곤 했습니다. 연애라는 건 분명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달콤함을 누리기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는 시간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라 누군가를 좋아해도 쉽게 다가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어보면 의외로 쉽게 녹아내리는 장면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늘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 혹은 괜히 나 혼자 너무 들뜬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때로 제게 도움이 되었지만 오래 지속되면 내 마음은 전해지지 못한 채 그대로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공항 대합실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없이 앉아있는데도 묘하게 시선이 가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다가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주위는 떠들썩했지만 이상하게 그분 주변만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조금씩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주 작은 용기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읽으신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목소리마저 떨릴 텐데 그날은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괜찮았습니다. 아마 이대로 말을 건네지 않으면 다음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살짝 웃으며 책 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에 저는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대화부터 이어가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고 그분은 의외로 흔쾌히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해서 바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상으로 진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지점에서 망설이며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킨 적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가 승부처가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종종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예의를 지키려다 보니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끝까지 공손함만 유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싹 트는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먼저 다가가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상태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정중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면서도 살짝은 흥미로운 말을 꺼내거나 장난스러운 뉘앙스를 쓰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그게 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문자를 보낼 때도 용어 선택에 변화를 주면서 조금은 재미를 넣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이지만 깔끔한 표현을 쓰거나 농담처럼 살짝 섞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상대가 딱딱하게 굳은 태도를 풀고 웃음을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간의 벽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이 무작정 모든 경우에 통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가끔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건네올 때 가령 그 톤이 다소 딱딱하거나 예의 바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좀 더 솔직해지고 작은 도발 같은 것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상대의 문구가 왔다면 감사받는 거 참 기쁘네요. 그런데 난 아직도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대감을 부드럽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장이라도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관심을 상대에게 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리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대담하게 나서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그 상태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방식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대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그 미묘한 시기에는
살짝 두근거리는 말 한마디가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어조로 계속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워했던 상대가 점점 긴장이 풀린 듯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상대의 반응에서 더 솔직하고 가벼운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웃음이 오갈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엮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듯 말도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선정적인 뉘앙스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되 상대방이 설렘을 느낄 만한 표현을 슬쩍 던져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간단한 메시지에도 오늘은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혹시 내가 지금 당신을 떠올리면서 웃고 있다는 걸 알아채면 어떨까 싶어요. 같은 표현은 살짝의 장난기가 담겨 있으면서도 은근히 마음을 살살 간지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됐다고 느껴질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 중엔 늘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호감을 어느 정도 드러내도 본인이 더 선을 긋고 들어가는 바람에 둘 사이가 진전되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분이 실제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저 또한 참 흐뭇해집니다. 서로 간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두 사람이 티 한 잔을 마시거나 늦은 저녁까지 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벌써 두근두근한 기운이 감돕니다. 갑자기 말끝이 어색해지거나 조금씩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터놓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이것이 바로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 순간에 본인이 한 걸음 더 못 다가서면 아쉬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섬세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조금 과감하게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접근해보라고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형제분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조언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분에게 진심을 전하고 때론 장난기도 섞어서 분위기를 띄우고 적절한 순간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던져 상대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성분들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당히 농담을 섞고 눈앞에서 진심을 내비치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품게 된다는 걸 종종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벽을 치고 있다면 물론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거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로 호감이 있고 그 호감이 감지되는 상태라면 남성 쪽에서 조금 더 대범하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대화를 할 때도 오늘은 뭘 먹었느냐며 무심하게 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러저러해서 피곤하지만 문득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졌어. 혹시 웃고 있나 그 표정을 직접 보면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상력을 부추기는 말은 의외로 듣는 이에게 설렘을 안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선정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만 쓰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그 사이에 은근슬쩍 섹시한 뉘앙스를 살짝 첨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내가 떠올라서 살짝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살짝 야릇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은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런 표현은 상대와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선을 넘으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말투가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가벼워 보이면 진정성마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듣는 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솔직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언어에도 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경계를 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조금 짜릿한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애를 완전히 게임처럼 접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전략을 써보고 내일은 저 전략을 사용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닿았을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솔직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런 고민을 한 단계 뛰어넘는 순간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 하나로도 가슴 설렐 수 있는 낭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대화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려고 해도 시큰둥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저는 적어도 어설픈 실패보다 한번 제대로 된 시도를 해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꽁꽁 숨기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순간 인연의 문도 닫혀버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진심이 담긴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예의를 지키고 때로는 장난스러우면서 은근히 짜릿한 느낌을 주는 방법은 늘 새롭고도 오묘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내 안에 있는 흥분과 설렘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렇게 지나치면 후회가 남겠다 싶어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살짝 미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분이 바로 당신이네요. 혹시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에 상대가 당황해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웃더니 저야말로 오늘 그쪽에 눈빛이 자주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스파클이 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대화를 이어갈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심장을 쿵쾅거리면서도 더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꺼낸 말이 사실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서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술이나 커피를 함께 하면서요. 이런 제안이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말을 뱉고 보니 제 기분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상대도 순간 생각하는 듯하다가 그럼 그럴까요? 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감을 느꼈고 더불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금씩 마음을 트는 과정의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볍게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예의상 나누는 이야기를 넘어서 상과 취향 그리고 서로의 취미나 이상형에 대해 조금씩 터놓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살짝 장난기를 더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당신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당돌하게 들린다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철회할게요. 그런데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쑥스러워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라고 받아쳐줬습니다. 이런 소소한 스파크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살짝 선정적인 표현을 섞어 말해볼 때가 있습니다. 점잖은 분위기 속에도 언뜻 스치는 관능적 기운이 사람 마음을 흔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 당신의 목소리가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이 난다. 혹은 오늘따라 당신이 입은 옷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상대의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을 슬쩍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받아줄 만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런 표현은 둘 사이를 짜릿하게 연결해줍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매력이자 연애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말을 하는 저의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꾀를 부려서 혹은 상대방을 조종하듯 다루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능숙해 보여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예민하게 느끼고 경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솔직한 감정은 상대 역시 그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직설적이고 때론 선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진심과 존중이 깔려 있다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더욱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제 자신만 불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따뜻한 말과 때로는 대담한 표현을 더해가면서 대화를 주도해보니 예상치 못한 달콤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뛰는 대화 메시지 하나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설렘, 이런 것이 연애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라고 항상 성공만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숱한 실수도 했고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생각보다 과감하게 접근한다고 느껴 부담을 표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한동안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유를 알 수 없게 잠수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감도 있고 상실감도 생겼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제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대상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진짜 통할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거의 포기하려던 와중에 딱 맞게 서로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과 천천히 대화를 쌓으면서 때로는 가벼운 농담 속에 서로의 매력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며 묘한 긴장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두근거림과 설렘이야말로 제게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웃음이 피어나고 몸과 마음이 서로를 향해 끌리는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위기나 말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이는 낭만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진심 어린 태도로 접근하면 그 진동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에 누군가를 향해 조금 더 과감하고 때로는 살짝 선정적인 표현도 던져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서로가 자극을 느끼면서 즐겁고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연애의 본질적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직은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든지 과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든지 혹은 아직 상대방의 의중을 몰라서 두렵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말 속에서도 오늘 당신 덕분에 조금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와 같은 말을 살짝 덧붙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 대화의 결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상대가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살짝 물러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다가섰는데 상대도 나름의 호기심과 호감을 드러낸다면 그 길을 살짝 더 파고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오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잡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깨닫고 난 뒤에야 더 이상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요즘에는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렘이 좋은 것은 내가 아직 누군가를 향해 감정을 쏟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이 상대에게 전해져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행복감도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썰렁한 농담을 던지다가 상대가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가 나와 완전히 닿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도해보는 편입니다. 간혹 그 시도들을 오히려 귀엽게 받아들여서 마음을 열어주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상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지르란 말보다는 상대가 편안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까지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 언젠가 서로에게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서로가 감정을 충분히 열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나 혹은 더 정열적인 분위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친밀감이 무르익었을 때 살짝 부끄러운 농담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당신이 꿈에 나온 것 같다. 꽤 달콤했는데 실감이 나질 않아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이런 말은 어찌 보면 살짝 선정적인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핵심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달콤한 감정에 빠졌다는 솔직함을 전하는 겁니다. 상대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음을 짓는다면 이미 서로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온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한쪽이 계속해서 강한 밀당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지쳐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밀당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과 자극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믿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 이어가려면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만 불꽃 같은 열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패턴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토록 많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통해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조금 더 대담해져라.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은 좋지만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진짜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살짝 욕심을 내보아라. 너의 감정을 은근히 흘려주고 때로는 은밀한 농담도 던져보아라. 그렇게 해서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봐라.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방법으로 여러 번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고 또 어떤 인연과는 아주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게나마 선정적인 뉘앙스를 쓰는 게 예상외로 상대에게 색다른 자극이 되어 호감을 키우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공감대를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에서 시도해야 한다는 건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남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인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경계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서로에게 꽂히면 그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한쪽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해주면 둘 다 이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지체하다가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냥 친구로만 머무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연애라는 건 둘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드럽고도 확실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바로 적극적인 대화 태도, 솔직한 감정 표현, 때로는 가벼운 선정적 유의, 이런 것들의 조합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불을 지피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 온기를 지키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연애 접근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지인들은 가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잘 해내니? 혹은 어색하지 않냐고 말이죠. 저도 처음엔 무척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덜어놓고 보니 상대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적극적인 표현을 받고 웃어주고 설레는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어색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커지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은근한 감정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착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 자체에서 오는 설렘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제 삶을 훨씬 생기 있게 만들었다고 느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연애를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끌릴 때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양 있고 따뜻한 태도로 접근하되 결정적인 순간은 진심을 담아 살짝 더 대담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참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 혹은 늦은 나이에라도 사랑이라는 달콤함을 한 번쯤 제대로 맛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농담을 섞고 상대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드러내며 가끔은 살짝 야릇한 뉘앙스로 긴장감을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끌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마음 한편에 용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늘 예의만 지키다 끝내 발전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살짝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금 더 열린 형태로 꺼내고 호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상대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흐름을 타고 조금씩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결국 좋은 글씨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여 실패해도 낭만적으로 추억할 만한 순간이 생길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설렘, 두근거림 그리고 상실감마저도 지금 제 인생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얻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은 뜨거울 때 그리고 솔직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 그 빛이 서로에게 닿으면 연애라는 마법이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조심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따뜻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아름답고 짜릿한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라도 작은 용기가 전달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두 사람 사이에 달콤하고 솔직한 감정의 불꽃이 피어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연애는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용기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길 바라며 가슴 뛰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